많은 분들이 동지를 새로운 운을 여는 날로 생각하시는데요. 오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동지전 일주일인 이 짧은 7일은 한 해의 마지막 문을 닫고 새해의 문을 여는 준비 기간입니다. 사실 동지는 지난 한 해의 기운을 정리하고 내년으로 이어질 흐름을 가다듬는 마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시기를 확장의 시간이 아닌 재정비의 시간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오래 쌓인 재물의 기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돈복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일주일 동안 특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으며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금전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다지는 시간을 가지지요. 오늘은 동지전 일주일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행동, 그리고 반대로 꼭 해야 할 정비 루틴까지 전부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동지 일주일 전이 금전운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그 이후부터는 양의 기운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기 전 일주일은 기운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지요.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아끼려 하고 정신은 피로를 느끼며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이 시기에 컨디션과 지출 그리고 의사결정이 동시에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자연의 기운이 내려앉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몸을 쉬게 하며 공간을 정돈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반면 이 시기를 무시하고 억지로 기운을 끌어올리거나 큰 결정을 내리거나 충동적인 소비를 하면 그 영향은 단순히 며칠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내년 초까지 끌고 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연말이라고 해서 확장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하고 정리하는 것이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것으로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기운이 금전운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동지전 일주일 동안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이 바로 에너지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할 때 에너지 음료를 찾으시는데 이것은 피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피로를 잠시 느끼지 못하게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가라앉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기운을 끌어올리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컨디션이 붕괴되지요. 그러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고 금전 관리에도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매운 음식 역시 이 시기에는 피해야 합니다. 매운맛은 위장을 자극하고 속을 불편하게 만들지요. 위장이 불편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판단 실수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실수가 쌓이면 소비 패턴이 흐트러지고 선택의 오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매운맛을 화의 기운으로 보는데 지금처럼 기운을 안정시켜야 할 때 화를 더하면 재물이 타버린다고 봅니다. 특히 연말에 바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성비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양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몸에 피로를 누적시키지요. 피로가 쌓이면 돈을 관리하는 데 쓸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가계부를 쓸 힘도 없고 지출 내역을 확인할 여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금전운을 깎아먹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출근길에 사먹는 크림빵이나 너무 달콤한 페이스트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은 순간적으로 배를 채워주지만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 후면 다시 배가 고파지고
군것질을 계속하게 되지요. 싸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루 종일 이것저것 사 먹으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작은 과소비가 반복되면 금전운의 구멍이 커지는 것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는 습관도 이 시기에는 줄여야 합니다. 커피는 화의 기운을 가진 음료입니다. 적당히 마시면 정신을 맑게 해주지만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지요. 조급한 마음은 충동 소비로 이어지고 돈을 녹이는 소비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동지전처럼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할 때 커피를 과하게 마시면 재물운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따뜻한 밥입니다. 현미밥이든 쌀밥이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따뜻하게 먹어야 합니다. 따뜻함은 풍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군것질이 줄어들지요. 군것질이 줄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어들고 돈 관리가 쉬워집니다. 밥심이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지전에 먹는 달걀찜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음식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먹으면 컨디션이 안정되고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지요. 특히 속이 불편하거나 피곤할 때 달걀찜 하나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돈을 쓰는 패턴도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두부조림은 저렴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입니다. 돈을 아끼는 식단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요. 두부 한 모면 온 가족이 한 끼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배가 오래 부르기 때문에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소박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면 지출이 줄어들고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지전에는 자연과 가까운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요. 제철 배추로 끓인 배추국은 이 시기에 가장 좋은 국물 요리입니다. 저렴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요. 몸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판단력이 회복됩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흐트러진 컨디션을 배추국 한 그릇이 다시 잡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간식이 필요할 때는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고구마는 가성비가 뛰어난 간식 대체 식품입니다. 쪄서 먹으면 배가 부르고 단맛이 있어 군것질 욕구를 막아주지요.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 먹는 대신 집에서 고구마 한두 개를 쪄두면 불필요한 간식 소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폭식하는 습관이 있다면 귀리나 오트밀로 바꿔보세요.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소비 리듬이 흔들리지 않지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전 일주일간 이 시기에는 커피를 줄여야 한다면 따뜻한 녹차로 대체하세요. 녹차는 카페인이 적으면서도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충동 소비를 줄일 수 있지요. 조급한 마음이 가라앉으면 불필요한 구매를 하지 않게 되고 금전운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전운의 흐름이 결정되지요. 동지전 일주일은 감정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큰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모두 미뤄야 합니다. 지금 내린 결정이 감정적인 것인지 이성적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부자들은 이 시기에 아무리 급해 보여도 일단 멈추고 동지가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합니다. 급하게 결정해서 좋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도 지금은 멈춰야 합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각종 프로모션을 내놓지만 지금 가입하면 나중에 해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장은 혜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고정 지출을 늘리는 함정이 되지요. 이런 업그레이드는 동지가 지나고 새해가 되어 마음이 안정된 후에 천천히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금전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도 금물입니다. 특히 가계부 정리나 지출 내역 확인 그리고 밀린 서류 정리 같은 것들은 지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미루면 오래 쌓인 금전운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지요. 어디서 돈이 새었는지, 어디서 돈이 모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연말일수록 더 꼼꼼하게 정산하고 기록을 정리합니다. 요즘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 매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밤샘 생활을 하면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고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무너지면 판단력도 함께 무너지고 돈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요. 지금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몸의 리듬을 안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집안에 큰 공사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잠시 멈추세요. 동지 전 일주일은 기운을 안정시켜야 하는 시기인데 이사나 공사는 기운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집안의 구조가 바뀌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바뀌는데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기에 그런 변화를 주면 오히려 금전운이 새어나가게 되지요. 이사나 공사는 동지가 지나고 새해 기운이 자리 잡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모임이 많아지면서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음식을 폭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과음과 폭식은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고 다음날 컨디션이 무너져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지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금전운이 점점 약해집니다. 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급하게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유혹이 있지만 지금은 판단력이 흐려진 시기입니다. 계약서의 작은 조항 하나가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지요. 부자들은 계약서만큼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머리가 맑아진 후에 천천히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금 해버리는 것입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동짓날을 비롯해 일주일 정도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피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자들은 이 일주일 동안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행동을 하지요. 동지 전 대청소는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주일을 나눠서 하루에 한 공간씩 가볍게 정리하세요. 오늘은 거실, 내일은 방, 모레는 부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집안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깨끗한 기운이 채워지지요. 깨끗한 공간에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옷들은 이미 여러분의 기운과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중고 거래 앱에 올려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묵은 물건을 내보내야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요. 게다가 중고로 판매하면 작은 돈이라도 생기니 일석이조입니다.
지갑을 열어 안 쓰는 카드들을 꺼내세요. 포인트 카드, 멤버십 카드, 쓰지 않는 신용카드까지 지갑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돈의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보이고 관리가 쉬워지지요. 지갑이 가벼워지면 금전운도 가벼워지고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부자들의 지갑은 언제나 심플합니다. 동지에 먹을 팥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팥을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급하게 당일에 사러 다니는 것과 미리 여유롭게 준비해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운을 만들어내지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금전운을 불러들입니다. 추운 날씨라도 하루에 한두 번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겨울이라고 창문을 꽁꽁 닫아두면 집안의 탁한 기운이 정체됩니다. 기운이 정체되면 재물의 흐름도 막히지요.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선한 공기와 함께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금전운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얇게 입거나 맨발로 다니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체온은 재물운의 기본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기운이 약해지고 기운이 약해지면 돈을 끌어당기는 힘도 약해지지요. 두툼한 양말을 신고 내복을 입고 목도리를 하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금전운을 따뜻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재물운을 위해서는 이 시기에 현관을 정돈하세요.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택배 상자가 쌓여 있으면 돈이 들어올 길이 막혀버립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닥을 깨끗이 닦으세요. 현관 매트도 털어주고 문틈의 먼지도 제거하세요. 부자들이 유독 현관을 신경 쓰는 이유는 그곳이 복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현관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재물운이 막힘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미 몇 가지를 어겼는데 어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흐름입니다. 물이 한쪽으로 막혔다가도 다시 트이면 흐르듯이 금전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막혔다가도 다시 열어주면 흐르기 시작하지요. 오늘부터 금전운을 부르는 행동을 시도해 보세요.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행동 하나만 바꿔도 금전운의 흐름이 돌아옵니다. 동지까지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공간씩 청소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정리하세요. 무리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흐름이 바뀝니다. 부자들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이지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지 전까지 최소한 한두 개씩 지키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을 화려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큰 성과를 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동지를 확장의 시간이 아닌 정리의 시간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운은 관리해서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동지전과 동짓날에는 지킬 것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피하지요. 무엇보다 오래 쌓인 재물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돈복이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내년 2026년이 편해집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몸을 안정시키고 집을 정돈하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 그 기운이 내년 한 해를 받쳐주는 토대가 되지요. 동지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짧은 7일이
내년 금전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금전운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동지 전에 어떤 것부터 실천하실 건지 나눠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